간암의 위험 인자가 없는 22세 여성에서 약한 동맥기 증강을 보이고 워시아웃이 있는 결절이 관찰됩니다. 4년 전 CT보다 약간 커진 상태였습니다. MRI 오포스페이스 및 인페이스, T2 팻 서프레션 및 논 팻 서프레션 영상에서 지방 성분으로 인한 신호 차이를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동맥기에 약한 과혈관성을 보이고 이후에는 조영제의 워시아웃을 보입니다. 수술에서 HNF1α inactivated HCA로 진단되었습니다. 간 질환이 없는 22세 남성에게 발견된 병변으로 강한 동맥기 고혈관성을 보이나 워시아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포칼 너듈라 하이퍼플레이지아나 논패티 엔지오마일라이포마 등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인플라마토리 HCA가 진단되었습니다. 병변 주변에 하이포에코익 림이 관찰됩니다. 헤파토셀룰러 아데노마 HCA는 그 분류가 새롭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HNF1α inactivated와 인플라마토리형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며 두 가지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 중 엑손 3 뮤테이션 타입은 멀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이 특히 많은 형태이고 인플라메이터리형과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형이 혼합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닉 해치혹형은 출혈을 잘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나 빈도가 적어 출혈성 HCA는 다른 타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느 타입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영상 소견으로는 스테아토시스가 주 소견인 것, 과혈관성이고 T2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이는 것, 인트라투모랄 헤모리지를 보이는 것, 헤파토빌리리 조영제 MRI의 헤파토빌리리 페이스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것, 매우 크거나 불근질한 것이 주 소견인 병변들로 나누어 보면 병리적 분류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아토시스가 주 소견인 경우는 HNF1α inactivated 형에서 주로 볼 수 있고 하이퍼베스큘러리티가 높지 않으며 출혈이 없이 비교적 균일한 종괴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27세 여성에서 우연히 발견된 간 종괴로 초음파에서 균일한 고에코를 보입니다. CT에서 어테뉴에이션 및 조형 증강도가 다른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보입니다. MRI 오포스페이스와 인페이스, 그리고 팻 서프레션을 한 T2와 하지 않은 T2 영상을 비교하면 앞의 병변은 지방 성분이 비교적 많은 부분임을 알 수 있고 뒤쪽은 지방 성분이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비교적 약한 동맥기 증강을 보이나 식김은 뚜렷하여 보입니다. 수술에서 HNF1α inactivated HCA로 진단되었습니다. 지방 성분 정도에 따라 색깔의 차이를 보입니다. 30세 남성이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여러 개의 간 결절이 발견되었고 양성으로 생각하고 치료 없이 지냈습니다. 3년 후에 시행한 CT에서 전이암이 의심된다 하여 내원하였습니다. CT에서 여러 개의 결절이 보이는데 내부의 어테뉴에이션이 팻을 포함한 병변에 합당한 수치를 보입니다. 아래쪽에 여러 개의 결절이 더 보이며 이와 같이 아데노마가 10개 이상 보일 때 아데노마토시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CT에서 상부의 큰 병변이나 하부의 병변들 모두 조형 증강은
미약한 편입니다. MRI의 PET 이미지에서 크고 작은 결절들 모두에서 지방 신호가 확인됩니다. 위쪽의 큰 병변은 중등도의 동맥기 조형 증강을 보이고 아래쪽의 큰 병변은 비교적 강한 동맥기 조형 증강을 보이나 나머지 대부분은 조형 증강이 미약하였습니다. 아래쪽 큰 병변은 지방 억제 T2에서는 동등 신호를 보이나 지방 억제하지 않은 T2에서는 지방 성분으로 인해 신호가 높게 보입니다. DWI에서는 대부분 병변은 주변 간과 신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큰 병변만 관찰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HNF1α inactivated adenoma 진단되었습니다. 고혈관성 정도가 약하고 지방 성분이 현저한 병변이 여러 개 보일 때 HNF1α inactivated adenoma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마 GT 상승을 보였던 환자에서 간에 고에코성 병변과 믹스드 에코를 보이는 병변이 관찰됩니다. 동맥기 조형 증강을 보이는 수많은 결절들이 보이는데 특히 아래쪽 병변은 강한 조형 증강을 보입니다. HBP에서 일부는 저신호, 일부는 고신호를 보입니다. 오포스페이스에서 저신호를 보이는 부분은 지방 성분으로 인페이스에서 저신호를 보이는 부분은 헤모리지나 파이브로시스로 생각됩니다. 위쪽 병변에서 바이옵시를 하여 HNF1α inactivated adenoma로 진단되었으나 성질이 다른 병변은 다른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병변이 여러 개 있을 때 다른 타입의 아데노마가 공존하거나 FNH가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HNF1α inactivated HCC의 특징인 바이알렐릭 HNF1α 변이는 HCA의 40 내지 50%에서 나타나며 이로 인해 패티 애시드 어큐뮬레이션과 스테아토시스를 일으키게 되어 영상 검사에서 지방 침착의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영상 소견으로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고 T2 신호가 높지 않은 편이며 다이내믹 이미징에서 워시아웃을 보이거나 헤파토빌러리 페이스 하이포인텐시티를 보입니다. 청소년기 성인 발병 당뇨병, 모디 타입 3형이나 패밀리얼 아데노마티시스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혈관성 아데노마는 인플라마토리 HCA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 타입은 T2 하이퍼인텐시티와 페리튜머럴 림을 잘 보이고 워시아웃 없이 조형 증강이 지속되며 마일드한 스테아토시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장기간의 경구 피임제 복용력이 있는 36세 여성에서 발견된 고에코성 종괴입니다. CT에서 동맥기 조형 증강이 뚜렷하며 워시아웃은 현저하지 않습니다. 오포스페이스와 인페이스를 비교하면 지방 성분도 있어 보이나 팻 서프레션한 T2 영상에서도 높은 신호 강도를 보여 HNF1α inactivated HCC와 달리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동맥기 조형 증강이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비너스 페이스 워시아웃은 미약하고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에서는 낮은 음영을 보입니다. 수술로 인플라마토리 HCA가 진단되었습니다. 30세 남성에서 우연히 발견된 타겟토이드 어피런스의 결절입니다. 오포스페이스 및 인페이스 신호가 비슷하고 팻 이미지에서 지방 성분은 없어 보이나 알투스타 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여 헤모리지에 의한 아연 디파지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2 영상 및 DWI 영상에서 모두 저신호를 보이는 것도 헤몰시데린 침착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CA를 사용한 다이내믹 MRI에서 강한 동맥기 조형 증강을 보이는데 비너스 페이스 및
딜레이 스페이스 워시아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조직 검사로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가 진단되었습니다. 바이옵시 이후 2년 반인 최근까지 별 변화 없이 추적 관찰 중입니다. 46세 여성에서 우연히 발견된 병변으로 뚜렷한 저에코 테두리가 보입니다. CT에서 병변과 주변 간의 어테뉴에이션이 낮아 지방 침착이 의심되고 병변의 경계를 따라 조형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테두리가 보입니다. 병변의 내부는 고혈관성을 보이는데 워시아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포스페이스와 인페이스에서 병변과 주변 간의 지방 침착의 소견이 보이고 T2에서 하이퍼 인텐스하나 DWI 하이 비밸류에서는 아이소 인텐시티를 보여 디퓨전 리스트릭션은 없어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는 CT와 비슷한데 동맥기 과혈관성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2년 후 CT에서 병변이 다소 커진 소견을 보였습니다. 수술에서 패티 체인지를 동반한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조직 표본에서도 병변 주변으로 초음파, CT, MRI에서 관찰되었던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위가 관찰됩니다. 24세 여성의 초음파에서 수년 전부터 만져진 하복부 종괴가 관찰됩니다. 복부 CT에서 조형 전보다 강하게 조형 증강되는 고혈관성 종괴가 보이며 이 종괴는 헤파틱 베인 및 포탈 베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덩큘레이티드 그로스를 보이는 경우는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에서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T2 영상에서 종괴 내부에 확장된 혈관이 보이고 뒤쪽에 있는 유테러스와 T2 신호 및 조형 증강 양상이 유사합니다. 수술 표본에서 블러드 베슬을 포함한 스토크를 가진 커다란 종괴의 헤모리직 컨제스천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에서 보이는 패스웨이 액티베이션은 아데노마의 35 내지 45%에서 관찰됩니다.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는 병리 검사에서 액트 페이스 인플라마토리 프로틴인 CRP와 SAA의 사이토플라즈믹 익스프레션을 보이고 임상적으로 인플라마토리 신드롬에 해당하는 발열, 빈혈 및 레버러터리 파인 등의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영상 소견으로는 하이퍼베스큘러리티 외에 스트롱 T2 시그널, 림-like 밴드, 퍼시스턴트 인핸스먼트 등이 특징이고 약간의 스테아토시스와 베타카테닌 뮤테이션 타입에서 보이는 영상 소견인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스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기도 합니다.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HCCA의 약 반수에서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 형태를 동반하여 믹스드 타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이플래스틱 아네미아로 신세틱 애나볼릭 스테로이드인 옥시메탈론 치료를 받은 남성의 초음파에서 저에코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이내믹 CT 동맥기에 과혈관성을 보이고 워시아웃은 미약하게 관찰됩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고혈관성이면서 병변 주변에 피막 같은 테두리가 보입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에서 병변의 지방 침착은 주변 간에 비해 현저하지 않으며 T2 및 DWI 영상에서 고신호이면서 병변 주변에 테두리가 보이고 ADC 영상에서 디퓨전 리스트릭션은 현저하지 않습니다. 인플라마토리 타입과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이 복합된 아데노마가 주로 인플라마토리 타입의 영상 소견을 보인 경우입니다. 중년 남성에서 발견된 병변이 저에코 테두리를 보입니다. 문맥기에 강한 조형 증강을 보이는 병변이고 워시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간 후방에 조형 증강이 약한 병변이 추가로 보입니다. T2 영상에서 고신호이고 DWI에서는 디퓨전이 억제된 소견을 보입니다. 뒤쪽 병변도 비슷한 소견이나 디퓨전이 더 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동맥기 과증강을 보이고 워시아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뒤쪽 병변은 이 단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쪽 병변은 믹스드 인플라마토리 앤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로 진단되었고 뒤쪽 병변은 이오시노필릭 앱세스였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혼합되었을 때 각각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거나 한쪽의 특징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출혈 성향은 소닉 해지혹 타입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타입은 빈도가 낮아 출혈을 보이는 아데노마는 인플라마토리나 믹스드 타입에서 더 빈번합니다. 듀오디널 얼서 퍼포레이션으로 검사 도중 발견된 출혈성 종괴입니다. 종괴의 중간 부위에 아급성 출혈에 의한 고음영이 관찰됩니다. 급성 출혈로 생각되는 중심 부위는 저음영을 보입니다. 병변의 바깥쪽에 조형 증강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코로날 영상에서도 병변의 주변부가 조형 증강됩니다. 6일 후 시행한 MRI에서 CT에서 저음영이었던 중심부가 아급성 출혈로 진행하면서 T1에서 강한 신호를 보이고 CT에서 고음영이었던 부분의 신호는 테두리 쪽만 고신호를 보입니다. 종양으로 생각되는 부위는 늦게 조형 증강됩니다. 5개월 후 CT에서 출혈을 보였던 중심부의 음영은 낮아졌고 종양 부위는 동맥기 조형 증강과 약한 워시아웃을 보입니다. 이때 시행한 MRI에서도 헤모리지가 줄어들면서 작아진 센트럴 네크로틱 에어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 주변부 종양 부위가 강한 조형 증강을 보입니다. 유관 표본에서 헤모리직 네크로시스를 보였던 부분과 주변의 종양이 관찰됩니다. 30세 남성에서 에피게스트릭 페인으로 시행한 CT의 프리컨트라스트 영상에 헤모리지에 의한 고음영을 나타내는 종괴가 보입니다. 동맥기의 종괴의 대부분은 조형 증강되지 않고 문맥기에 종괴의 메디알 사이드에 늦게 조형 증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주 후의 MRI에서 보면 종괴의 외측은 헤모리직 플루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내측은 불균일한 신호의 솔리드 머티리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종괴 내측에 강하게 조형 증강이 되는 부위가 보입니다. 2달 후의 CT에서 헤모리지 부분은 균일한 음영으로 줄어들어 있고 내측의 강한 조형 증강 부위는 변화 없이 남아 있습니다. 4개월 후 CT에서 헤모리지는 더 줄어들었고 과혈관성 부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직 표본에서 종괴와 출혈성 괴사 부위가 관찰됩니다. 인플라메터리 타입과 베타칼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의 혼합형 아데노마가 종양 내 출혈로 발견된 경우입니다.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에서 약간 고신호를 보이는 병변들은 베타칼테닌 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나 믹스드 타입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48세 남성에서 간 좌엽에 우연히 발견된 결절입니다. 동맥기 과중강과 약한 문맥기 식김이 보입니다.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헤파토빌리아리 콘트라스트 MRI에서도 동맥기 과증강이 보이는데 식김은 없고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에 조형제가 업테이크되어 고신호를 보입니다.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HCA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T2-weighted 영상에서는 고신호이나 heavily T2-weighted 이미지에서 등신호이며 diffusion weighted 이미지 high b-value 영상에서 고신호이나 ADC 영상에서 diffusion restriction은 현저하지 않습니다. 병리 결과는 인플라마토리와 베타카테닌 타입이 혼합된 아데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병변이 고혈관성인 것은 인플라마토리 타입에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에서 고신호인 것은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트 타입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31세 여성에서 우연히 발견된 종괴가 균일한 저에코를 보입니다. 다이내믹 CT에서 약한 고혈관성을 보이고 조영제 식김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아데노마로 진단되고 초음파로 추적하다가 병변이 커져 전원되었습니다. 헤파토빌리아리 컨트라스트 MRI에서도 약한 고혈관성이고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에서 조영제 업테이크가 있는데 중심부가 더 고신호를 보입니다. T2 및 diffusion weighted 이미징에서는 간과 비슷한 신호를 보입니다. 병리 검사에서 전반적인 병변은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로 진단되었는데 서지컬 스페시멘에서도 HBP 영상에서처럼 병변의 바깥쪽과 안쪽이 다른 색깔을 보입니다. 그런데 병변의 한쪽에 오포스페이스에서 인페이스보다 저신호인 곳이 보이며 팻 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패티 리전입니다. 이 부분이 조직 표본에서도 확인되며 이 병변은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에 동반된 well differentiated HCC로 확인되었습니다. 24세 남성이 군 입대 전에 시행한 신체 검사에서 간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고혈관성 병변이 워시아웃되지 않고 지속적인 조영 증강을 보여 인플라마토리 HCA의 양상을 보입니다. 팻 영상에서 간에는 지방 침착이 보이나 종괴에는 지방 침착이 없습니다. T2나 DWI 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것도 인플라마토리 HCA와 유사합니다. 헤파토빌리아리 컨트라스트 MRI에서도 고혈관성을 보이는데 HBP에서 조영제의 업테이크를 보이는 것은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를 시사합니다. 병리 검사에서는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와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가 복합된 병변에 well differentiated HCC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병변의 사이즈가 5cm보다 클 때 악성 빈도가 높고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트 타입을 시사하는 HBP 하이퍼인텐시티도 악성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의심하여야겠습니다. 간 질환 과거력이 없는 23세 남성에서 발견된 커다란 종괴로 조영 전 CT에 종괴 일부가 저음영을 보이고 불균질한 동맥기 과증강과 식김을 보이는데 내부에 현저한 septation이 있어 보이나 출혈이나 괴사 부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에서는 조영 전 CT에서의 저음영이 지방 성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커다란 종괴이나 내부의 septation을 제외하고는 괴사나 출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고혈관성이고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 영상에서 주변 간에 못지않은 중등도의 조영제 업테이크를 보입니다. 병리에서는 타입이 분류되지 않은 아데노마에 칼시노마 트랜스포메이션이 의심되는 종괴였는데 영상 양상은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를 시사합니다. 카테닌 베타1 엑선 3 뮤테이션을 보이는 아데노마는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의 위험도가 높으며 안드로젠 사용력,
남성, 그리고 간혈관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이 뮤테이션은 HCC나 코로렉탈 캔서, 메둘로블라스토마에서도 관찰됩니다. 병리 검사에서 셀룰라 에이티피아와 슈도글랜듈라 패턴 및 콜레스테시스를 보입니다. 엑선 7 및 에이스 뮤테이션은 빈도가 더 적고 악성 전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의 특징인 하이퍼베스큘러리티와 T2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이면서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의 특징인 헤파토빌리아리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이는 병변이 있는데 두 가지가 복합된 병변이거나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에서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36세 남성이 디스프니아로 시행한 체스트 CT에서 간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간 MRI에서 지방 침착은 거의 없고 T2 신호가 높은 종괴가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고혈관성이고 HBP에서 간보다 높진 않지만 약간의 조영제 업테이크를 보입니다. 수술로 인플라메토리 아데노마에 포칼 사이톨로지컬 에이티피아가 동반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이 혼합되지 않은 인플라메토리 아데노마도 HBP에서 다른 종양들보다 높은 신호를 보일 수 있으나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처럼 간보다 높은 신호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겠습니다. 크로닉 알코올 어뷰스의 히스토리가 있는 28세 남성이 복통과 발열로 검사한 초음파 검사에서 간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CT에서 만성 간 질환의 소견과 고혈관성이면서 식김이 있는 종괴가 캡슐 어피어런스를 보여 간세포암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에서 간과 종괴의 지방 침착 소견이 있고 T2 및 DWI에서 고신호이고 디퓨전 리스트릭션이 약한 종괴가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 고혈관성이면서 HBP 영상에서 아이소 인텐시티를 보이는데 간혈관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병변에 헤파토셀룰라 업테이크가 있다기보다는 간 기능 이상으로 조영제가 헤파토사이트와 엑스트라셀룰라 스페이스에 디퓨즈하게 분포한 양상입니다. MRI에서도 HCC와의 감별은 어렵습니다. 수술에서는 인플라메토리 아데노마에 동반된 well differentiated HCC로 진단되었습니다. 때로는 종괴가 매우 크거나 불균질한 모양을 보일 수 있는데 이 경우 HCC가 동반된 것을 의심하여야겠습니다. 만성 간 질환의 병력이 없는 57세 여성에서 매우 불균질한 커다란 종괴가 관찰됩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에서 종괴 내에 불규칙한 지방 침착이 관찰됩니다. T2 및 DWI 영상도 크고 불균일한 종괴를 보여줍니다. 프리컨트라스트 T1 영상에서 헤모리직 포사이가 관찰되며 강한 동맥기 조형 증강과 식김이 있는 부분 및 조형 증강이 안 되는 괴사 부위가 관찰됩니다. 조직 표본의 유관 소견은 영상 소견과 유사하며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및 인플라메토리 아데노마가 복합된 병변에 HCC가 동반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75세 남성에서 발견된 커다란 종괴입니다. 동맥기 과증강과 식김 및 중심부 괴사를 동반한 종괴입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에서 지방 성분은 미약하나 출혈 성분을 보이고 T2 및 DWI에서 불균질한 텍스처를 보이는 커다란 종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도 매우 불균질한 조형 증강을 보입니다. 병리에서는 특정 타입으로 분류되지 않은 아데노마에서 유래한 HCC로 진단되었습니다.
75세 남성의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종괴입니다. 저 에코 테두리가 현저합니다. 다이내믹 CT에서 동맥기 과증강은 현저하지 않으나 조영제의 씻김은 뚜렷합니다. 만성 간 질환의 소견도 관찰되어 간세포암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케미컬 시프트 이미징에서 간과 종괴에 지방 침착 소견이 있고 병변은 T2 및 DWI에서 불균질한 텍스처를 보입니다. 헤파토빌리아리 컨트라스트 MRI에서 부분적으로 동맥기 증강이 있는 불균질한 종괴입니다. 아데노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간세포암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수술에서는 논알코올릭 스테아토헤파타이티스에 동반된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와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에서 발생한 HCC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영상소견으로 아데노마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악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에 동반된 아데노마토시스의 예를 보겠습니다. 신장 이상이 의심되어 시행한 초음파에서 여러 개의 결절이 발견되어 메타스타시스가 의심되었습니다.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의 병력을 알고 난 후 시행한 MRI T1 웨이티드 오포스페이스 영상에서 간 비대증과 10개 이상의 결절이 보여 아데노마토시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맥기 MRI에 과혈관성을 보이는 다수의 결절이 간 상부에 보입니다. 아래쪽에도 다양한 크기의 과혈관성 병변들이 보입니다. 간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간이 비대하여져 있습니다. 컷섹션에서 다수의 결절이 확인됩니다. 이 환자에서는 타입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에는 특이하게 스테아토시스를 잘 일으키는 HNF1α 인액티베이티드 아데노마가 동반되지 않고 인플라마토리 아데노마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를 진단받은 19세 남성의 CT에서 간 비대와 다수의 결절이 보입니다. 다이내믹 CT에서 가장 큰 결절은 동맥기 과증강과 약한 씻김 및 피막 형성이 있어 보입니다. 10개월 후의 동맥기 MRI에서 더 많은 수의 결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엽에 보였던 가장 큰 병변이 약간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영 전 MRI에서 병변 및 간에 지방 침착 소견이 보이고 병변은 T2 및 DWI에서 고신호입니다. 7년 후 MRI에서 병변들이 더 커진 상태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파토셀룰러 아데노마는 간세포암이나 엔지오마일라이포마, 포칼러들라 하이퍼플레지아 등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겠으나 HCC 리스크 팩터 없이 에스트로겐이나 엔드로겐 사용 경력이 있는 환자 등에서 특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일 경우 정확한 진단을 의심하고 타입도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테아토시스가 주된 소견일 경우 HNF1α inactivated, 하이퍼베스큘러리티 및 T2 하이퍼인텐시티가 뚜렷한 경우 인플라마토리, 헤모리지된 병변으로 발견된 경우 소닉 해치혹 타입이나 인플라마토리 혹은 믹스드 인플라마토리 및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 헤파토빌리아리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일 경우 베타카테닌 액티베이티드 타입이나 인플라마토리, 그리고 병변이 5cm 이상 크기이고 매우 헤테로지니스할 경우 말리그넌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